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난청 환자에게 보청기를 처방하실 때 고려해야 할 양쪽 보청기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비인후과 의사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비인후과는 귀, 코, 목, 얼굴 건강을 위해서 내과적인 약물 치료와 외과 의료서 수술적 치료를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청각 전문가로서 특히 난청 환자들의 보청기 처방과 청각 재활에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 아산병원의 보청기 착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난청 클리닉에는 보청기 상담 및 피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청각사 선생님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586명의 환자가 보청기를 처방받았으며 이 중 양쪽 보청기가 55.6%, 오른쪽 19.5%, 왼쪽 24.9%의 보청기를 처방받았습니다. 대부분의 보청기 처방 환자들이 노화성 난청에 의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기 때문에 양쪽 보청기의 처방 빈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난청으로 불편한 환자들의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면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수술 혹은 약물 치료를 우선 시행할 것인지, 한쪽 귀가 거의 안 들리는 경우 바이크로스 혹은 크로스 보청기를 선택할 것인지, 매우 심한 난청으로 인공호흡 이식을 포함한 이식형 보청기가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고가의 보청기가 필요한 것인지, 이명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그리고 한쪽 혹은 양쪽 보청기를 착용해야 할지 여부를 청각검사, 귀 내시경 검사, 영상학 검사 및 환자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최선의 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1978년 브리스키 박사는 양쪽 보청기의 적응증을 제안하였습니다. 주로 대화하는 주파수 영역인 500, 1000, 2000Hz를 중심으로 세개 주파수의 평균 청력이 양쪽 귀의 차이가 15dB 이하이거나 양쪽 귀의 청력 차이가 세개 주파수 중 2개가 15dB 이하이거나 양쪽 귀의 음 분별력의 차이가 8% 이하이거나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큰 소리의 양쪽 귀 차이가 6dB 이하이거나 가장 안정적으로 소리를 듣는 최적 안정 역치의 차이가 6dB 이하이거나 마지막으로 환자의 양쪽 보청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높은 동기를 들고 있습니다. 2008년에 알린저 박사는 이를 좀 더 완화해서 처음 보청기를 착용하는 환자, 18세 이상의 환자, 양측의 난청 정도가 비슷한 경우, 양쪽의 기도와 골도의 평균 청력 차이가 20dB 이내일 경우, 마지막으로 다른 이과적인 문제가 없는 경도에서 중등도의 난청의 경우 양쪽 보청기를 권유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양쪽 난청인 경우 양쪽 보청기를 꼭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적으로 양쪽 보청기를 고려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보청기를 항상 권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양쪽 보청기의 장점으로는 청력 향상, 소음 환경 내 언어 이해 향상, 음원 방향성 감지 향상, 청각 박탈 방지, 그리고 이명의 감소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쪽 보청기의 단점으로는 2배나 되는 가격, 2개 보청기의 관리 불편, 미용, 노화 관련 문제, 그리고 일부 환자에서 양의 간섭으로 인한 청각 분리를 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양쪽 보청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보청기의 장점들 중 첫 번째로 방향성 증가입니다. 1978년도 영화인 소림사 18동인 2 중 인상 깊은 장면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인공이 소림사 수련 후 달인 자격을 따기 위한 과정 중에 동전이 떨어진 방향을 눈을 감고 맞추는 것입니다. 양쪽 귀가 골고루 잘 들어야 어느 방향인지 분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쪽 보청기를 사용해서 어느 방향에서 말소리가 들어오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양쪽 보청기로 방향성을 잘 분간하기 위해서는 2가지 기전이 필요한데요. 먼저 양쪽 귀가 우리 머리의 오른쪽과 왼쪽에 떨어져서 위치하기 때문에 각각의 귀에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800Hz 이하의 주파수 영역의 소리의 방향을 구분할 때 사용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 오른쪽에서 소리가 들리면 아무래도 오른쪽 귀에 들어오는 소리의 크기가 머리를 넘어서 반대쪽의 왼쪽 귀에 들어오는 소리의 크기보다 크겠죠. 소리의 강도 차이를 통해서 방향을 구분하게 됩니다. 이는 주로 1500Hz 이상의 주파수 영역의 소리의 방향을 구분할 때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쪽 보청기의 장점들 중 2번째는 청력 향상입니다. 양쪽 귀로 듣는 것은 한쪽 귀로 들었을 때의 2배 이상의 이득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양위합산 이득이라고 하는데 양위합산으로 역치 부근에서는 3dB 정도 크게 들리고 보통 6 내지 10dB 정도 양위합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양쪽 보청기의 사용은 양위합산 덕분에 각각 보청기의 증폭 정도를 낮출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필요한 증폭으로 인한 보청기의 되울림, 즉 피드백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고 불쾌 역치에 도달하기 전에 충분히 잘 듣기 때문에 장점을 가집니다. 다음의 그래프를 보시면 정상적인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60% 이상 소리를 잘 알아듣죠. 그런데 보청기를 한쪽만 착용하는 경우, 조용한 경우 혹은 1대1 대화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특히 주변 소리가 시끄러운 경우 잘 못 알아듣습니다. 반면에 양쪽의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정상 청력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여러 상황에서 잘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위합산은 양쪽 귀의 청력 차이가 15dB 이상 나는 경우에는 효과가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쪽 보청기의 세 번째 장점으로는 소음 환경에서 이해력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듣고자 하는 어음이 오른쪽 귀로 들어오고 이를 방해하는 소음이 왼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만약 보청기를 소음이 들어오는 왼쪽에만 착용하고 있다면 잘 못 듣겠죠. 그래서 양쪽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 소음에 상관없이 비교적 듣고자 하는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양위 스퀘일치 현상은 한쪽 귀로 소음과 어음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 어음의 이해도가 줄어드는데 양쪽 보청기는 양위 합산 이득을 통해 소음 환경에서도 듣고자 하는 소리를 알아듣는 데 더 유리합니다. 양쪽 보청기의 네 번째 장점으로는 청각 박탈 방지 및 예방을 들 수 있습니다. 청각 박탈은 안 들리는 귀의 청각 정보 활용의 저하와 노화로 인해 청각 수행 능력이 결과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양쪽 귀에 보청기를 착용하여 좌우 대뇌 방구의 청각 박탈을 억제하여 뇌의 청각 이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청각 박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양쪽 보청기 사용을 권장하고 한쪽 보청기만 사용할 경우 매일 혹은 매주 번갈아 사용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한쪽 보청기만 사용할 경우 매년 어음 분별력을 확인해서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귀의 청각 박탈이 심각할 경우 추가 보청기의 착용을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실만 등이 1984년에 발표한 연구인데 한쪽 보청기만 착용한 경우에 비해서 양쪽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가 청각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가 훨씬 적은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양쪽 보청기의 마지막 장점으로는 양쪽 이명이 있는 환자인 경우 아무래도 양쪽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좋겠죠. 보청기 이명 치료 효과로는 차폐 효과, 주의 분산 효과, 그리고 스트레스 억제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한쪽 귀만 보청기를 착용할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은 귀의 이명이 오히려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부터는 양쪽 보청기의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한쪽 보청기를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 보청기를 고려하는 경우로는 한쪽 귀가 보청기의 착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난청이거나 양위 간섭 효과가 있는 경우, 이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비용이나 미용, 고령 등의 이유로 한쪽 보청기를 선호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양쪽 보청기의 경우 보청기의 가격이 당연히 2배가 되겠죠. 보시는 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청각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개정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9월 1일부터는 급여 보청기로 지정된 보청기에 한해서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보청기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귀가 다 나쁜 분들은 결국 비용 문제로 급여 보청기 한 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죠. 앞으로 양쪽 보청기를 보험급여에서 지급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양쪽 보청기의 두 번째 단점으로는 관리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낮에 사용하던 보청기를 밤이 되면 청소하고 배터리를 교환 혹은 충전하고 보관해야죠. 요즘같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때는 보청기가 마스크 줄에 걸려서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서 보청기 분실에 대한 적절한 보험 상품이 나왔으면 합니다. 양쪽 보청기의 세 번째 단점으로는 미용적인 면과 자존감 문제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양쪽 보청기를 노화, 자존감의 상실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청기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후기에 서양에서 안경이 전해졌을 때
임금 앞에서 안경을 쓰는 것은 불경제로 여겨져서 이 때문에 목숨을 끊은 신하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보청기와 노화의 연결고리가 하루빨리 끊어지길 바랍니다. 보청기를 하셨더라도 정상인에 비해서 완벽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항상 또박또박 천천히 발음하실 것을 부탁하고 보청기 착용자는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대화를 하실 것을 강조합니다. 양쪽 보청기의 네 번째 단점으로는 외부 활동 시 바람 소리나 잡음 노출로 불편함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쪽면 보청기를 착용한 경우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면 시끄러운 소리를 덜 들을 수 있겠죠. 양쪽 보청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외부 소음 감소 기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이러한 고급 기능은 보청기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야외 활동이 많은 경우 양쪽 보청기를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양쪽 보청기의 다섯 번째 단점인 양의 간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 보청기의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양의 합산 기억나시죠? 양의 간섭은 양의 합산의 반대말로 한쪽 보청기를 오랫동안 착용하시던 양쪽 난청 환자가 반대쪽에 추가로 보청기를 착용하면 오히려 불편을 느끼고 잘 못 알아듣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노령 인구의 약 10%에서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데 양쪽 귀의 이해도 어음 분별력 검사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경우, 소음 환경에서 어음 인지력이 특히 떨어지시는 분, 그리고 뇌량, 즉 콜스캘러즘을 통한 청각 정보의 대뇌 방구간 연결이 안 좋은 경우 이런 양의 간섭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를 미리 진단하기 위해서는 힌트 검사나 다이코틱 검사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코크란 데이터베이스 연구에서 한쪽과 양쪽 보청기의 선호도에 대해 발표한 논문 4개를 분석하였습니다. 23세에서 85세까지 총 209명의 환자의 선호도를 분석하였는데 결론적으로 양쪽 난청 환자들이 한쪽 혹은 양쪽 보청기를 선호하는지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었고 양쪽 보청기가 한쪽 보청기에 비해 뚜렷하게 삶의 질 향상에 더 이익이 되는지 알 수 없다고 결론 내었습니다. 결국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나한테 편하게 한쪽 혹은 양쪽 보청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난청의 정도가 비슷한 양쪽 난청에서는 우선 양쪽 보청기를 추천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양쪽 보청기를 착용할 때 청력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고 양쪽 보청기의 적응증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한쪽 보청기를 더 선호하고 한쪽 보청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하며 특히 고령의 난청 환자에서는 양쪽 보청기를 처방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